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3월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가운데 마음도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께 걱정스러운 말을 다시 합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물들 중에서 쭉 살펴보면 그 2018학년도 최종 합격선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1차 합격 점수가 66점이었어요. 서울 한번 보면 1차가 66점이었는데 2차가 최종 합격선이 얼마였냐면 154.97이란 말이지. 자, 여기서 인천 한번 볼게요. 다시 인천은 여기도 똑같이 66점이었네요. 1차가. 그랬는데 2차 합격선은 166.3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볼게요. 대전은 1차 합격선이 68.34. 최종이 167.67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충북이 63점이 1차 합격선인데 2차가 147.88. 그리고 경남이랑 울산이 조금 뽑아서 여기는 1차 합격 점수밖에 안 나와 있죠. 울산은 1차도 안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명 뽑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68.67이 이때 경남은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공개 이런 형식으로 나왔어요. 어찌됐든 점수 자체를 딱 살펴보니까 어떤 증상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닌데도 있는 게 있죠.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차 점수도 100점 만점이었던 거고요. 2차 점수도 100점 만점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1차 점수 플러스 2차 점수에서 받은 거 하면 2차가 몇 점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66점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예요? 66을 빼면 98점? 그쵸. 98 4 88점이었네. 여기 서울은. 그쵸. 88점. 자,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100점 33. 그리고 대전은 97점 뭐가 돼야 돼? 97점 뭐가 되겠네요. 어쨌든 99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충북은 63을 여기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74점 84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84점. 그래 147점이 되는 거니까 6.88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왔겠네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점수 폭이 굉장히 낮았던 지역 충북은 정말 행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충북 같은 경우에 여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2차가 뭐뭐 있었어? 2차가 여기에 실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지도안도 있었지. 그 다음에 수업 실연도 있었고 면접도 있었죠. 여기 다른 지역들은 다 어떻게 공동으로 수업 지도안이 있는 지역도 있었고 또는 그냥 수업 실연만 있어. 수업 실연 그리고 면접이 있었죠. 얘가 있는 데도 있었고 없는 데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에 있을 때 얘가 50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점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2차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실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대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점수가 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원리죠. 왜? 미작이 있으면 미작은 제로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점도 있는데 제로가 되는 과목도 있으니 이건 정말
그쵸. 어쨌든 과락만 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데 그래도 2차가 88점이니까 작지는 않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1차 점수, 그러니까 2차를 100점을 맞아도 뛰어넘을 수 없는 1차 점수. 이해되시죠? 100점이 넘어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 보세요. 대전이 이게 99점이면 이게 쉽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99점 맞기가 쉽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태를 봤을 때 99점이나 2차에서 99점이나 여기를 또는 100점을 맞기가 쉽냐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는데 요 점수들을 맞을 수가 없는 부분들은 결국에 뭐가 높다는 얘기냐면 1차 점수가 굉장히 월등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월등히 높았다. 그래서 커트라인 있는 친구들이 이게 커트라인 점수잖아요. 커트라인 있는 친구들이 100점을 맞아도 합격을 못할 지역이 인천밖에 없었죠. 대전도 마찬가지야. 정말 1점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33 맞아야 돼. 99.34. 그쵸. 33이구나. 99.33. 이게 쉽냐고.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차에서 2점짜리 하나를 더 맞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쵸? 또 내지는 서술 할 수 있는 거 4점, 5점짜리, 그리고 10점짜리 논술, 여기서 부분 점수를 차라리 차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수들을 한 문제, 두 문제,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실수를 한 부분들이 꼭 있다는 얘기지. 실수. 그래서 1차 시험을 볼 때 실수를 아니하면 정말 2차까지 내 점수를 끌고 오고 최종 합격에 들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니까 어때? 아무리 1차 점수가 그렇게 되더라도 2차 점수를 정말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연습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커트라인보다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커트라인보다는 기분 좋게 플러스 10점 정도 커트라인보다 플러스 10점이 충분히 넘어서 60점, 68점이니까 78점 이 정도만 돼도 훨씬 좋다는 얘기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1차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1차 점수에서 높지 않으면 2차를 벽을 넘지를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분포를 살펴봤을 때 대전이랑 인천 같은 경우는 점수 폭이 1등부터 시작해서 인천은 굉장히 많이 뽑았잖아요. 8명이었으니까 12명 뽑았잖아요. 1등부터 12명까지 있는 부분이 12등까지 있는 부분의 점수차가 굉장히 폭이 열뛰기처럼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고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충북이나 경남은 잘 모르겠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점수가 비등비등했다는 얘기예요. 커트라인 봐보세요. 이걸 봐보면 아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얼마나 많은 운이 따르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 도대체 1차 문제가 무엇이 나왔을까? 도대체 1차 문제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틀렸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을 한번 보십니다. 지금 제가 2018학년도에 나온 그 1차 시험 문제지를 갖고 있어요. 2차 문제는 2차 같은 경우에 인천에 합격하신 선생님께서 그대로 아주 정말 너무 유사하게 시험지를 사실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 시험지 자체가. 근데 본인이 머릿속에 그걸 외워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풀어 썼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보세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보면 당연히 문제집도 있어요. 가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8학년도 1차 문제를 살펴보니까 미용교육론에서는 몇 점이 나왔냐면 얘는 22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어 파트, 헤어 미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 또한 21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공중보건 하면 이 부분이 헤어도 마찬가지, 피부도 마찬가지, 메이크업도 마찬가지, 네일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공중보건이 포함이잖아요. 근데 이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0점 나왔어요. 그럼 찢어 발견 준다고 할지라도 2.5점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헤어 미용도 보면 23.5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화장품, 피부, 그 다음에 인체부 생략을 한번 묶어볼게요. 이때 이거를 피부 미용 이렇게 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이렇게 본다면 이 점수는 화장품, 피부 12점, 그 다음에 15점 이렇게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 8점, 네일이 네일 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얘는 네일 미용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1위 하여 이렇게 하니까 점수 자체가 몇 점이냐면 80점이었어요.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렇게 점수들이 분포가 됐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헤어 파트죠. 헤어 파트. 그 다음에 피부 파트. 그 다음에 메이크업하고 네일. 그래서 제가 묶어버렸어요. 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기 이 부분이 새로 시작을 나타나는 3월에 우리가 세부, 굉장히 밀접하게 정교화 작업이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헤어 미용 파트가 4월에 들어가는 파트고 그리고 네일하고 메이크업이 5월에 정교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죠. 이 부분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쫓아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중보건을 플러스해서 나눠 가지기를 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공중보건은 여기도 해당이 되고 여기도 해당이 되고 여기도 해당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늘 여기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을 다시 해서 체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준다면 훨씬 더 나은 부분에 있고 그러면 미용 교육론은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얘는 언제 하냐면 6월에 할 거예요. 6월 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미용 교육론을 하고자 원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별도로 빼놨단 말이에요. 미용 교육론도 사실적으로 저는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교육하고 너무 같습니다. 일치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배우는 부분에 있는데 얘 내용하고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전에는 교육학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들어가서 아주 정확한 이 지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시간을 빼서 미용 교육론 이 부분을 교육학을 6월 달에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6월 달에 이 18년도에 1차 이 부분까지 같이 강의합니다. 1차 기출 분석을 들어가는데 기출 분석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려고요. 기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시험을 보신 재수학생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기출 분석을 꼭 하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자료 이 부분은 1차 2교시 3교시 해서 A, B 이런 형식으로 전공 A, B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에 있는데 얘들을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저희 샵에
누가 왔냐면 고3짜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생물학 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의사 대 의사 그랬더니 자기 의사가 너무 싫다는 거지. 참 신기했어요. 왜 의사가 싫었을까? 생물학? 그야말로 세포 만지고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인체부 생략을 보는 거잖아요. 생명과학, 이 부분이 인체부 생략, 생명과학 완이 인체부 생략인데 이 부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람을 갖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제가 얘기했더니 그게 싫다고 하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생물2가 세포 얘기하는 거니까 어떠한 특용작물 또 내지는 농촌 또 내지는 화훼농장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전에 난이 개업식 선물로는 정말 짱이었죠. 난향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개업식 선물하면 난을 굉장히 많이 동양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양란법에 의해서 동양난 이런 이따시가 너무나도 하대시가 되고 있대요. 아예 팔리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판매망을 구축을 시킬까라고 생각해서 늘 했던 이러한 화분에 이쁘게 되어 있는 데에서 동양란을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난 치는 거 저도 사실 배웠어요. 서울 시간에 배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꺾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저도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막 이런 부분에 있는데 얘네들 자체들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너무 비싸. 기본적으로 5만원, 8만원, 10만원 막 이런 식으로 가져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김양란법은 3만원 이상 뭐 이렇게 주면 큰일 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개발을 했대요. 어떻게 개발했냐면 우리 원두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1,000원짜리도 있지. 그쵸? 백다방?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네. 1,500원인가? 뭐, 요즘에 그렇게도 굉장히 저렴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커피를 사 먹으려면 5,000원 정도 줘야 하는데, 장미 한 송이처럼 난 한 송이가 5,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서는 책상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꽃피고 막 이런 것들을. 전 굉장히 멋있게 봤어요. 파란 거로 그려서 좀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놨는데 향기도 좋고 파란색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있어서 이 5,000원이면 누구든지 살 수 있겠죠. 저도 한번 사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뉴스를 접했을 때 아 참 이쁘구나 했는데 이런 걸 하면 어떻겠어? 요즘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대 막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은 있는데 대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왔대요. 너무 아파서 왔대. 대놓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그냥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꿈을 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해라. 당연하겠죠. 나한테 암시를 주는 것도 플라시보 효과도 있는 부분에 있고 나는 꼭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면 내가 그거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죠. 달려간다. 이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노력이다. 노력 없이 어떻게 얘들을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성공은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2월 달에 성공하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성공 사례 얘기할 때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의 노트를,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거를 체계화시켰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 이뻐가지고 가서 정말 제가 우리 콩이 좋아하는 것처럼 막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쁘다고 하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쁘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어쨌든 근데 얼굴도 이뻤어. 이렇게 얘기하면 성추행, 요즘에 미투에 또 걸릴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 나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열심히 달려갈도록 노력을 무진장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잖아. 그쵸? 목표를
설정을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목표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항상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드렸던 그 부분이 이영미 미용 심화 이론 3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소녀의 기도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의 기도. 미안해요. 소녀 맞나? 소년인가? 아기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딱 보니까 뭐예요? 촛불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원을 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교사의 기도. 주여, 저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군림하는 폭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는 생명을 돌봐주는 어진 원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고 있는 교실이 사랑과 이해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채찍과 꾸짖음을 공포로 영원히 추방하여 주옵소서. 모른다고 꾸짖는 대신에 동정으로서 일깨워주고 뒤떨어진다고 억지로 잡아 끄는 대신에 따뜻한 손으로 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잘못 간다고 체벌을 주기 앞서 관용으로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정한다고 응징하기 앞서 애정으로서 뉘우칠 기회를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천석 교수의 스승 중에서라고 하는 교사의 기도라고 하는 파트예요.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내가 선생님 되면 난 정말 이러한 선생님 될 거야 라는 것들이 느껴지실 거란 말이죠. 저는 지금 이걸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번에 토토가 3에서 그 HOT 애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것도 살펴보니까 그때 나를 왜 때렸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학폭이 있었던 부분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이슈화 시켰다라는 거. 저 그 시절에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걸 몰랐었어요. 강타? 얘네들 물론 노래는 하도 시끄럽게 많이 틀어서 알고는 있으되 그걸 쫓아하거나 저는 막 정말 박지선처럼 그 광팬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후회가 돼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잖아. 그쵸? 10살,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그러면 5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고요. 유치원 들어가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16살이죠? 16살? 자, 그리고 17살에서 20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20살까지? 18, 19가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다. 어쨌든 그 이듬해 여기는 17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13살이 아니라 14살 졸업을 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냥 보자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나서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늦게 졸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대학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데 요 시기마다 겪어야 될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릭슨이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들은 그때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사춘기라고 표현하는 사실적으로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지 못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이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거를 겪지 못한다면 언제 또 문제가 발생되냐면 다 커서. 여기서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 그쵸? 청년 실험 뭐 얘기하는 부분이 이 청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 청년 때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때 겪어야 될 고통들을 다 겪고 또 내지는 그때 즐겨야 되는 문화들을 즐기고 넘어가주면 그때 세대 공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때만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제 20대 때 96년도 뭐 그 HOT가 96년도 이때 굉장히 핫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막 좋아서 광팬처럼 쫓아다니고 막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HOT가 96년일 때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대요. 그 시기적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미친 듯이 돈만 벌었구나.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돈을 벌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돈이 쫓아왔던 시절, 그 시절이 96년도 저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때도 정말 10대들이 H.O.T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태지, 이승철, 뭐 이런 신승훈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노땅이라고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방탄소년단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겪고 넘어가주면 훨씬 더 그때 느꼈던 것들을 내가 그대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의 기도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요즘에 학폭 굉장히 심하게 많이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또는 왕따, 또 내지는 선생님이 혼내킬 때 훈육이라고 표현하죠. 훈육을 할 때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 방법까지 좀 나와 있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면접을 보실 때 뭐 아는 시 하나 읊어보세요 그런다면 저는 교사의 기도 이런 것도 외워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해인가 뭐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적도 있대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1차, 2차에 합격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어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책 읽을 새가 어째서 최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교육학 책을 아주 열심히 봤다든지, 아니면 전공책을 또 내지는 헤어 미용을, 나는 전공이 피부인데 헤어 미용을 공부하다 보니 아주 새로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어떤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 또한 센스 아닐까요? 그쵸? 솔직히 우리 공부하면서 무슨 책을 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 주는 것도 너무 괜찮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를 갖고 목표를 향해서 자기 이름들을 요 라인에 내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9년도에는 분명히 합격해 있을 거야. 3월이잖아 지금. 3월이니까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뛰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자 한자 자기 이름들이 4자일 수도 있고 2자일 수도 있잖아요. 또 내지는 3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간 학습 계획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연간 학습 계획표라고 하는 거는, 자,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믿음이라고 해서 정말 소망을 가득 담아서 꿈과 함께 적어주시면 내년 이맘때에는 분명히 교단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계획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꿈이 있으니까 그것 따른 계획표가 있는데, 계획표는 연간 학습 계획표. 지금 현재 1, 2월 달 지나갔으니까 3월부터 계획을 다시 잡는 겁니다. 3월, 4월,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쭉 잡아가시면 되는 부분에 있어요. 12월까지. 11월 달이나 12월 달 초에 시험을 볼 거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월간 계획표를 썼으니까 주간 계획표를 써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월에 첫째 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수업을 첫 번째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주에서 10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쭉 제가 이렇게 적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학 공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전공 공부는 어느 날은 헤어 파트하고 어느 날은 피부 미용 파트하고 뭐 이래서 그 파트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난 정말 자격증을 따는데 좀 더 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 그럼 기타 부분으로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1일 계획표가 1일에 그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24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줄쳐져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세포 재생이 아주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 세포 재생. 기저층에 보면, 피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쵸? 기저층에 보면 얘가
단층으로 돼 있고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가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라는 거예요. 10시 하면 22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훨씬 낫겠죠? 22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가 가장 세포가 왕성하게 분열을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잠을 자줘야 하는데 우리 어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밤에 야행성이라서 밤에만 공부가 잘 때 밤에 할 거야. 난 낮에 너무 잘 되니까 낮에만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언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시험이 몇 시부터 있어요? 시험이 9시부터 땡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9시부터. 그쵸? 9시부터 시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찍 들어가. 8시 40분까지 입시를 하세요. 내지는 8시 20분까지 30분까지 입시를 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명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머리 회전을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시간은 7시 정도에는 늘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상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잠깐 아침 먹고 뭐 준비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공부하는 곳에 가는 거는 8시까지는 도착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병 정리하고 뭐하고 해서 공부 시작하고 머리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건 9시부터 시작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9시부터 땡에서 시작이 되니까. 자, 우리 뇌는요. 야행성이야 나는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들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충분하게. 나의 생활 습관들을.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여야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에 의해서 움직여지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최대한 7시부터 깨어있는 거로 하시고 9시부터 뭐 시작을 하든 8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잠을 자는 시간은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서는 꼭 자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피로도가 빨리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절대 12시나 1시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시 넘어가서 막 자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늙어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늘 들이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2015 이번에 3월부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피부 미용을 3월에 강의를 할 건데 이 3월 달에부터 강의하는 거는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ACS 도입이 지금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쵸? 지금 우리 과목 중에서 헤어 미용,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 미용 이렇게 해서 4가지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 ACS에 그 책이 나와 있단 말이죠. NCS 이렇게 써야 될까요? NCS 이 책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게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어요. 자, 구버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KT북 있구나. KTBOOK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능률 교과서거든요. 능률 교과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교육부에서 출간한 NCS 책이 있어요. NCS 라인 들어가서 보셔서 하시면 돼요. 책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니까 신버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 빠져야 될 부분, 신버전하고 구버전하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좀 쓸데없는 내용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신버전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냈는데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01, 0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01번 같은 경우는 고객 상담 이렇게 되어 있고 02번 같은 경우는 위생 이렇게 되어 있고 3번부터 얼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냥 얼굴 관리 해놓고 차례 이건 이제 9버전이란 말이에요. 9버전 여기는 신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굴 관리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신버전은 전부 다 요게 붙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물론 01이라든지 02는 여기 없어요. 이 부분은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바뀐 것들, 얼굴 관리, 그 다음에 몸매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별표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얘 2개 빼고 나머지 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선생님들처럼 책을 갖고 있어요. 그 책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그랬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굳이 그걸 갖고 사용을 안 해줘도 되겠더라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전부 다 다운받은 거예요. 두 슬라이드를 하나에 출력을 해서 가로로 출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이따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스프링 노트 해가지고 제가 갖고 올 거거든요. 분철을 한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갖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물론 있는 것도 다 들어가는 게 있고 못 들어가는 것도 물론 다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샵 경영관리까지 다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거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문제 내기가 너무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경영관리. 그리고 그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피부 미용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피부 미용 고객 상담, 그 다음에 피부 분석, 그 다음에 위생관리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헤드 테라피가 여기에 추가가 돼 있어요. 옛날에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여기가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죠. 왜 들어가 있을까요? 머리 마사지도 당연히 머리도 뭐로 되어 있냐면 사실로 생각하면 이 털만 헤어 부분에 있는데 이 두피 관리, 스케일프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부분도 헤어 미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업무 영역이 피부 미용에서도 이 피부니까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되어 있어서 이 두피 케어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 머리 테라피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 나온 거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좀 있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신버전이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고등학교에서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 책으로 쓰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책들이 전부 다 9버전이라는 거죠. 왜 9버전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간 부분이 물론 신버전도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공부하고 간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9버전으로 하는 부분에 있고 아마 내년부터 책이 나올 때 신버전으로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신버전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가 다 신버전으로 이 부분을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신버전으로 선생님들이 가서 출력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요. 우리 그 NCS 딱 치면 go.kr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운받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죄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버전으로 이번에 수업을 한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뭐가 안 바뀌었냐면 피부 미용도 신버전, 자 헤어 미용도 신버전, 메이크업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 또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신버전 너무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네일 미용은 바뀔 게 없더라고요. 네일 미용 자체는 9버전으로 쓰셔도 관계없어요.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저는 네일 미용 책을 그 NCS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돼 있어서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갖고 있으면 정말 내일은 다 할 수 있어. 그게 책을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런 책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 그 안에 보면 위생도 같이 들어있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중보건학도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전부 다 공중보건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거예요. 자, 피부 미용이 우리 인체위생도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또 화장품학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화장품학은 다 들어가. 그쵸?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첫 번째 화장품학에서 만나보도록 하고 다른 데서도 물론 각 과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쭉 해서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가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로 우리가 오늘 OT를 마치고요.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